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제 강의 메인 소스인 .NET 프로젝트를 로컬 호스트에서 실행하고 슬래시 캐스케이딩 슬래시 프로퍼티스 경로를 요청하게 되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인덱스, 프로퍼티스에 대한 인덱스를 관리해준 페이지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프로퍼티스, 즉 건물들을 관리해주는 어떤 리스트 페이지를 우리가 ASP.NET Core 레이저 페이지스 또는 MVC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Create New, 그러면 프로퍼티에 가서 1번 빌딩 액티브 크리에이트, 그러면 1번 빌딩의 액티브 그리고 에디트 디테일스 딜리트 메뉴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Create New 2번 빌딩 액티브 크리에이트, 그러면 2번 액티브 CRUD 관리,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 메뉴에서 빌딩에 대한 어떤 건물에 대한 어떤 리소스에 대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빌딩의 로케이션을 둘 수가 있습니다. 로케이션 경로에서 캐스케이딩 슬래시 로케이션 경로에서 Create New 로케이션 이름은 위치 1번은 액티브하고 1번 빌딩에 위치 1이 존재한다. 함께 보기 위해서 빌딩 1 대시 위치 1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다시 Create New 빌딩 1의 위치 2번 액티브 크리에이트, 2번 빌딩도 2개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2의 위치 1, 빌딩 2의 위치 1, 빌딩 2의 위치 2, 이렇게 2개의 항목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로케이션에 가보면 Create New 서브 1 액티브 선택, 서브 2 액티브 선택, 하나씩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렇게요. 그러면 프로퍼티 2개, 로케이션 2개씩, 서브 로케이션 하나씩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 경로에 들어가 보면 셀렉트 리스트 데모에다가 잠깐 만들어 놨는데요. 프로퍼티에서 빌딩 1 또는 빌딩 2가 노출이 되고, 로케이션에서 4개, 서브 로케이션에서 일단은 4개 전체를 처음에 로드할 때는 다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빌딩 1에서 빌딩 2로 선택했다. 그러면 빌딩 2에 해당되는 로케이션만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위치는 이렇게 빌딩 1만 선택하면 빌딩 1에 해당되는 것만 출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빌딩 1의 위치 1에 해당되는 어떤 서브 로케이션만 출력이 되게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를 만드는 내용을 이어지는 강의에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SP.NET Core 레이저 페이지스의 스캐폴딩 기능을 사용해서 빠르게 프로퍼티스에 대한 CRUD, 로케이션에 대한 CRUD, 서브 로케이션에 대한 CRUD를 구현하고, 그리고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를
현재 예제에서는 AS.NET Core MVC로 뷰 페이지 하나 만들고 jQuery를 사용해서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를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레이저 페이지스 웹 API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jQuery AJAX를 사용해서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를 구현하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AS.NET Core 레이저 페이지스의 스캐폴딩 기능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기반의 AS.NET Core 웹앱을 선택하고요. MVC가 아니라 레이저 페이지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하는 위치에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비주얼 아카데미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NET 6 LTS 버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계정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appsettings.json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름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사용하고 있는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도 됩니다. 현재 프로젝트에서는 3개 정도의 테이블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NET 노트 또는 프로퍼티스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인증이 포함된 형태대로 데이터베이스 만들게 되면 인증 관련된 테이블들이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바로 테스트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패키지 매니지 콘솔에서 직접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다른 창에 패키지 매니저 콘솔 열고 현재 프로젝트에는 DB 컨텍스트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로컬 데이터베이스의 프로퍼티스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회원 인증 관련된 테이블들이 만들어집니다.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SQL 서버 개체 탐색기를 열고 SQL 서버에 MS SQL 로컬 DB를 확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고 프로퍼티스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스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테이블 관련해서 인증 관련된 기본 테이블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확인했으면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폴더 모델스 폴더를 만들고 추가 새로운 클래스 파일 클래스 파일 이름은 건물 또는 자산을 나타내는 프로퍼티 이름의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클래스 파일에 대해서 3개의 컬럼을 갖는 모델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찍고 컨트롤 피리어드 엔터 컨트롤 피리어드 엔터 이렇게 아이디와
이름과 표시 여부를 나타내는 프로퍼티 모델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프로퍼티 모델 클래스를 애플리케이션 DB 컨텍스트에다가 DB 컨텍스트 클래스에서 프로퍼티 탭 눌러서 DB set of t 컨트롤 피리어드 모델 얘를 어떤 이름으로 프로퍼티스 이름으로 접근하게 하고 기본 값으로 널 허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굉장히 많은 강의들에서는 모델 클래스는 단수형, 테이블은 복수형인데요. 현재 예제는 테이블을 단수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패키지 매니저 콘솔에 가서 add migration 프로퍼티 테이블 add 이름으로 migration 명령을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업데이트 대시 데이터베이스를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퍼티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다시 보기에 SQL 서버 개체 탐색기를 열어보면 프로퍼티스 데이터베이스 새로 고침 프로퍼티스 데이터베이스의 프로퍼티 이름으로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고 ID, name, active 속성을 갖는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얘를 바탕으로 스캐폴딩 기능을 사용해서 프로퍼티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 출력, 수정, 삭제를 해주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스 폴더에 우클릭해서 추가 새로운 폴더 이름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엑츠, 로그스, 엑츠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엑츠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스캐폴드 항목 만들기 뉴 스캐폴디드 아이템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레이저 페이지스의 레이저 페이지스 유징 엔터티 프레임워크 CRUD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모델 클래스는 프로퍼티 DB 컨텍스트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선택 그리고 기본값 추가.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스캐폴딩 기능을 사용해서 기본 Create Index Details 페이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스캐폴딩 기능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프로젝트 만들고 연습해 보셔도 됩니다. 창에 모든 탭 닫기 엑츠 폴더에 크리에이트 페이지부터 인덱스 페이지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만들었어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삭제 전체를 다 삭제하고 서브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엑츠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폴더 프로퍼티스 폴더 만들고 여기다가 CRUD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추가 New Scaffolded Item
점점점 클릭. 다시 CRUD add. 다시 프로퍼티 모델 클래스 db 컨텍스트 추가. 자, 정상적으로 프로퍼티스 폴더에 create, index, details, edit, delete, CRUD 관련된 입력, 출력, 상세, 수정, 삭제 관련된 5개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모든 탭 닫기.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전체 다시 빌드, 빌드 성공, 컨트롤 F5 실행.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게 되면 /x/ 프로퍼티스 경로를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기본적인 인덱스 페이지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new, (1번) 빌딩, active, create. 입력 및 출력, 수정, 삭제, 상세 보기 다 됩니다. 하나 더, 빌딩 2번, active, create. 이렇게 스캐폴딩 기능을 사용해서 하나의 모델 클래스를 바탕으로 하나의 테이블에 대해서 create, read, update, delete를 이렇게 빨리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스캐폴딩 기능입니다.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프로퍼티 테이블에 우클릭해서 뷰 데이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제가 방금 전에 스캐폴딩으로 만든 페이지에서 입력한 데이터 2개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스는 제 GitHub인 비주얼 아카데미에 프로퍼티 경로에 퍼블릭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and push. 자, 이렇게 해서 ASP.NET 레이저 페이지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비주얼 아카데미 이름으로, 그 다음에 프로퍼티 이름으로 모델 클래스와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이 모델 클래스와 db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CRUD 페이지를 스캐폴딩 기능으로 구현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프로퍼티 이름으로 모델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건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로케이션 모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름은 로케이션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아이디를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prop 탭 프로퍼티 탭 프로퍼티 레퍼런스, 그리고 프로퍼티 아이디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션 컨트롤 닷 move type to location.cs 파일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모델 클래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DB 컨텍스트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PROP 탭 로케이션 컨트롤 스페이스 로케이션스 자, 이렇게 로케이션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클릭 ID 이름 액티브의 프로퍼티는 약간의 역정규화 개념으로 프로퍼티의 이름을 하나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는 얘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은 널러블 타입으로 참조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패키지 매니저 콘솔을 열고 위쪽 방향키, 없으면 다시 타이핑, add migration, 이번에는 로케이션 테이블 add 엔터. 위쪽 방향키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엔터. 그러면 프로퍼티스 데이터베이스에 로케이션 테이블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창에 모든 탭 닫기, SQL 서버 개체 탐색기, 로케이션 테이블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퍼티 아이디는 얘의 아이디 값으로 참조하고 있습니다. 얘가 부모, 얘가 자식입니다. 관계를 따진다면 물론 널 값을 허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케이션 테이블에 대한 CRUD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츠 폴더에 새로운 폴더, 이번에는 로케이션스 폴더를 만들어주고 우클릭해서 추가 뉴 스캐폴디드 아이템 새 창 띄우기, 그리고 레이저 페이지스를 사용해서 역시 CRUD 추가, 모델 클래스 로케이션 DB 컨텍스트 하나 있는 거 그대로 설정 추가 add. 로케이션 테이블은 참고적으로 프로퍼티 아이디가 프로퍼티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캐폴딩이 되는지 부모를 지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스캐폴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든 탭 닫기. 자, 그러면 솔루션 다시 빌드, 컨트롤 시프트 B, 빌드 성공, 다시 실행, 컨트롤 F5로 다시 실행. 이번에는 슬래시 액츠 폴더에 로케이션 경로를 요청해 보도록 하죠. 엔터. 그런데 얘가 이 이름으로 뜨네요. create new. 그런데 여기 부분이 프로퍼티 아이디가 1번, 2번 이렇게 뜨네요. 일단 표시는 되는데 이거는 텍스트는 변경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빌딩 위치에 위치 1 액티브 프로퍼티는 참고적으로 얘만 있어도 되는데 제가 역정규화로 하나 더 문자열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선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create. 그런데 얘를 난너를 설정해 놓지 않았었네요.
그러면 빌딩 1번 이렇게 수작업으로 일단 넣어 놓도록 하죠. 여기 부분. 자, 그러면 다시 빌드하고 다시 한번 스캐폴딩 기능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 대신에 프로퍼티로 표시를 하도록 하죠. 로케이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New Scaffolded Item CRUD 추가 모델 클래스 로케이션 DB 컨텍스트 추가. 다시 한번 실행. 여기도 프로퍼티로 출력하게 해놨고요. Create New 2번 그리고 빌딩 2번 이것도 일단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dd Migration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넣어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건드려 주셔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Create 페이지에 보면 프로퍼티 ID 부분인데요. 여기가 뷰백.점 프로퍼티 ID로 아이템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코드 쪽에 가서 뷰 데이터의 프로퍼티 ID를 프로퍼티의 ID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에 콤마 찍어보면 value는 id를 바인딩 시켜주고 겉에 보여지는 부분은 name 속성, 즉 value는 id, 겉에 보여지는 거는 name으로. 그런데 이게 부모 거니까 id, name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해주면 1번, 2번이 아니라 텍스트로 표시가 됩니다. 요거 하나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 컨트롤 F5 컨트롤 F5 Create New. 그러면 이렇게 빌딩 1, 빌딩 2 이렇게 실제 담고 있는 값은 1, 2 이렇게 값이 담겨 있겠죠. 우클릭에 요소 검사 겉에 보여지는 텍스트는 빌딩 1, 값은 1, 빌딩 2, 값은 2 이렇게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테스트 이렇게 여기 부분은 프로그래밍 레벨에서 한 번 더 건드려 주면 됩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크리에이트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프로퍼티도 1번, 2번, 2번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인덱스 페이지에 여기 부분에 id 대신에 name을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이 널에 대한 경고가 있긴 하네요. 저장하고 다시 실행. 컨트롤 F5로 다시 한번 실행. 그럼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필요 없으면 삭제. 자, 이런 식으로
부모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함께 가지고 create, read, update, delete를 해주는 로케이션 테이블에 대한 CRUD를 레이저 페이지의 스캐폴딩 기능으로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테이블은 프로퍼티 밑에 로케이션, 로케이션 밑에 서브 로케이션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스 폴더에 우클릭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서브 로케이션 이름으로 3단계에 걸쳐서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처럼 프로퍼티 먼저 선택하고 로케이션 선택하고 서브 로케이션 선택하는 형태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로케이션 클래스는 컨트롤 피리어드 엔터 컨트롤 닷 엔터 그리고 로케이션 아이디를 포린키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PROP 탭탭 로케이션 아이디를 포린키로 잡고 PROP 탭탭 로케이션 탭 탭 로케이션 레퍼런스 디스플레이 로케이션 이렇게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션과 프로퍼티는 역정규화에 의해서 제가 추가를 한 건데요.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그러면 서브 로케이션을 다시 한번 DB 컨텍스트에다가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관리자 콘솔에서 Add Migration 이번에는 서브 로케이션 엔터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엔터 그리고 이거에 대한 CRUD를 페이지스 폴더의 액츠 폴더에 새로운 폴더를 서브 로케이션 폴더를 만들고 우클릭해서 추가 뉴 스캐폴디드 아이템 실행 CRUD 추가 이번에는 서브 로케이션 모델 클래스를 바탕으로 CRUD 구현 add 예전에는 하나의 모델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빌드를 해 줬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따로 빌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브 로케이션 경로를 다시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실행한 다음에 서브 로케이션스 경로를 요청해 보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create new 서브 로케이션 네임 액티브 로케이션 프로퍼티 부모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중간에 제가 하나 삭제했나 본데요. 1번
이렇게 1번 로케이션을 참조하는 서브 1, 3번 로케이션을 참조하는 서브 2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러한 내용들 텍스트로 표시하고 로케이션과 프로퍼티는 제가 역정규화 개념으로 넣어 놓은 건데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필요 없으면 삭제. 자, 이것도 크리에이트 페이지에 가서 아이디하고 로케이션 이름은 컨트롤 클릭 L자가 왜 제가 소문자로 만들어 놨었죠? 잘못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리네임 로케이션으로 바꿔주고 8개 파일에서 바꿔라. 어플라이.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네임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인덱스 페이지에 가서 여기를 아이디 대신에 네임을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은 예외 처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t 중괄호 열고 닫고로 만약에 널에 대한 예외 처리까지 해주고 싶다. 그러면 로케이션에 대한 이름을 여기서 출력해 주고 싶다. 바 로케이션 네임은 문자열로 선언해 놓고 만약에 아이템에 로케이션에 대한 참조가 널이 아니라면 로케이션 네임은 아이템의 로케이션 레퍼런스에 네임을 읽어오는데 이게 만약에 널 값이다. 그러면 하이픈을 입력한다든가 unknown을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널이면 로케이션 네임을 unknown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놔도 되고요. 너무나 많이 처리한 건데 여기 부분을 한 번 더 트라이 캐치절로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널에 대한 완벽한 방어를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더 많이 나갔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케이션 네임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저장하고 실행. 컨트롤 F5. 현재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제가 로케이션을 널 값으로 인위적으로 널 값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션 아이디를 널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널을 허용해 놓지 않았죠? 그러면 int nullable
다시 업데이트, add migration,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다시 실행, 컨트롤 F5,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취소해 놓고 다시 뷰 데이터, 널 허용, 컨트롤 F5. 그러면 로케이션이 널 값이면 언노운으로 출력되게 이렇게도 한번 널에 대한 방어를 한번, 널에 대한 예외 처리를 문자열로 대체하는 걸로 한번 처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로직은 로케이션에도 적용을 해 줄 수가 있겠죠. 잠깐 그러면 이만큼 코드를 카피를 해서 로케이션의 인덱스 페이지에 가서 여기 부분을 지우고 붙여넣기 하고 로케이션 네임 대신에 프로퍼티 네임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레퍼런스가 널이 아니면 프로퍼티 레퍼런스에 이름이 널이면 unknown으로 바꿔주고 로케이션 네임 대신에 이름 바꾸기 프로퍼티 네임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로케이션의 뷰 데이터 프로퍼티가 1번이면 잘 실행이 될 건데요. 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 다시 실행한 다음에 로케이션스 경로 요청하고 컨트롤 F5. 그러면 위치 1은 unknown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세팅 등등등으로 변경해 줄 수가 있겠죠. 여기도 텍스트로 표시해 주면 되겠죠.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변경을 해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스캐폴딩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는 레이저 페이지스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레이저 페이지스라든가 MVC에서는 스캐폴딩 기능을 사용해서 모델 클래스만 준비되어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따져가면서 스캐폴딩 기능으로 CRUD를 굉장히 빠르게 구현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브 로케이션에 대한 create, read, update, delete를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ASP.NET Core 레이저 페이지스를 사용해서 프로퍼티스, 로케이션스, 서브 로케이션을 3개의 모델 클래스를 가지고 스캐폴딩 기능을 레이저 페이지스로 만들어 본 것을 그대로 이번에는 ASP.NET Core 웹 API로 JSON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대로 웹 API에 대한 스캐폴딩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클래스도 준비가 되어 있고 DB 컨텍스트에 프로퍼티스, 로케이션스, 서브 로케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프로젝트에 우클릭해서 새로운 폴더를 APIs 폴더를 만들고 이곳에다가 웹 API 컨트롤러 클래스를 스캐폴딩 방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scaffolded item 점점점 새 스캐폴드 항목 추가 메뉴를 사용해서 웹 API를 엔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API 컨트롤러에 대한 CRUD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먼저 첫 번째 프로퍼티 DB 컨텍스트는 애플리케이션 DB 컨텍스트.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프로퍼티스 컨트롤러. 제한된 이름이 괜찮네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스캐폴딩 기능을 사용해서 웹 API를 하나의 모델 클래스를 바탕으로 웹 API에 대한 CRUD. 웹 API이기 때문에 get, post, put, delete 네 가지 액션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스 컨트롤러 이름으로 웹 API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동일한 절차로 APIs 폴더에 우클릭해서 추가, 새 스캐폴드 항목 만들기, API, 추가, 로케이션, DB 컨텍스트, 로케이션스 컨트롤러 추가. 두 번째 모델 클래스인 로케이션 모델 클래스에 대한 get, post, put, delete 네 가지 액션 메서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get, post, put, delete에 get by id까지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APIs 폴더에 추가, new scaffolded item, web API, 추가, 서브 로케이션, DB 컨텍스트, 서브 로케이션스 컨트롤러, add. 자, 이렇게 서브 로케이션스 컨트롤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탭 닫기, 컨트롤 시프트 B, 전체 프로젝트 빌드 성공. 자, 그러면 경로는 API 슬래시 컨트롤러. 프로젝트를 일단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슬래시 API 슬래시 프로퍼티스 경로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프로퍼티스 경로를 요청했는데 웹 API를 찾지 못하네요. 자, 그러면 startup.cs 또는 program.cs 파일에 가서 기본 값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는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 즉 MVC도 아닌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add laser pages까지만 서비스 확장 메서드가 얘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builder. services. add controllers with views 확장 메서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서 app.map controllers middleware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다시 컨트롤 F5. 다시 웹 API 경로를 요청하고 새로 고침.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현재 제 컴퓨터에 있는 몇 개 이전에 테스트했었던 데이터가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테이블인 로케이션스 경로도
API/locations 엔터. 그러면 locations 경로도 출력이 됩니다. 세 번째, API/sublocations 경로 요청. 그러니까 서브 경로도 JSON 데이터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3개의 모델 클래스를 바탕으로 3개의 웹 API를 몇 가지 get, post, put, delete 이렇게 get, post, put, delete 4가지 HTTP 메서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중간에 get by id까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스캐폴딩 기능을 사용해서 3개의 모델 클래스에 대한 3개의 웹 API 컨트롤러에 대한 CRUD를 빠르게 완성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퍼티 로케이션, 서브 로케이션을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로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프로퍼티는 최상위 부모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로케이션스에다가 특정한 프로퍼티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만 읽어와주는 로케이션의 get 메서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 get 로케이션 부분을 카피 앤 페이스트로 가져와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TTP get 메서드를 호출해 줄 때 추가적으로 슬래시 로케이션스 슬래시 부모 프로퍼티스 슬래시 부모에 대한 ID 값을 받아서 특정한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메서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get locations by property 이렇게 주고 ID 값을 하나 더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ID는 parent ID, 즉 부모 테이블의 ID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전체 레코드를 읽어올 때 하나를 더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where 메서드를 사용해서 location goes to location property id는 넘겨준 parent id로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저장하고 실행. 먼저 로케이션만 읽어와 보면 프로퍼티 아이디가 1번인 게 하나, 두 개 정도가 표시가 되네요. 2번 2개. 그러면 뒤에다가 API/location/ 프로퍼티 중에서 1번인 거에 대한 로케이션만 읽어오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엔터. 그런데 1번이 없었나요? 2번 못 읽어오네요.
parent id가 아니라 여기가 id가 아니라 parent id로 지정해 줘야 되죠. 이렇게 다시 저장, 다시 실행, 다시 1번인 거 요청. 2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프로퍼티 아이디 1번인 거, 이번에는 2번인 거, 2번 2개, 3번인 거 없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1번인 거에 대한 것만 읽어와라. 이렇게 웹 API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패턴으로 카피를 해서 서브 로케이션 쪽에 가서 get 서브 로케이션 전체 읽어오는 거에다가 일단은 가져온 거 붙여넣기 하고 카피 앤 페이스트로 밑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고 똑같은 패턴 모양 보고 서브 로케이션에서 로케이션 정보를 하나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arent id로 그리고 서브 로케이션도 서브 로케이션 goes to 서브 로케이션 닷 로케이션 id는 넘겨줘온 parent id하고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우고 이렇게 주석은 처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 서브 로케이션 정보 전체 읽어와 보면 서브 로케이션이 2개가 있네요. 1번과 4번. 그런데 로케이션 아이디가 3번 하나만 세팅되어 있네요. 그러면 슬래시 로케이션 중에서 1번 요청해 보면 아무것도 없고 3번을 요청해 보면 1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부모, 서브 로케이션의 부모는 로케이션이고요. 그리고 로케이션의 부모는 프로퍼티이고요. 그리고 프로퍼티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 메서드 하나, 이 메서드 하나를 해 놓게 되면 프로퍼티를 출력하고 해당 프로퍼티에서 선택한 내용에 해당되는 로케이션, 로케이션에서 선택한 내용에 해당하는 서브 로케이션을 가져다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를 구현할 때 최상위 부모, 그 다음 형태대로 얘를 선택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로케이션, 그거에 해당되는 서브 로케이션 이런 식으로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를 구현할 때 이러한 로직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웹 API에 부모 테이블에 대한 정보, 특정 부모에 대한 리스트만 출력해주는 웹 API에 get 메서드를 하나씩 더 로케이션스 컨트롤러와 서브 로케이션 컨트롤러에다가 추가를 시켜 보았습니다. ASP.NET Core MVC를 사용해서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로케이션, 서브 로케이션으로 이루어진 모델 클래스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컨트롤러스 폴더를 만들고요. 컨트롤러스 폴더에다가 우클릭해서 새로운 컨트롤러, empty로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이름은 일단은 드롭다운 리스트 3개에다가 데이터를 바인딩 해주는 데모 예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list 데모 이름으로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를 우클릭해서 add view empty로 추가, 인덱스 추가, 이렇게 해서 index.cs html 페이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로 여기다가 드롭다운 리스트 3개를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페이지에다가 애플리케이션 DB 컨텍스트를 주입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ctor 탭 애플리케이션 DB 컨텍스트 컨트롤 닷 네임스페이스 추가 컨텍스트 컨트롤 닷 필드 추가 그리고 먼저 뷰 데이터에다가 어떤 이름으로 property id 이름으로 new select list를 사용하게 되면 컨트롤 닷 네임스페이스 추가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데이터, 아이템들은 컨텍스트에 얘 이름을 우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해서 언더스코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은 컨텍스트에 프로퍼티스의 모든 정보를 order by it goes to it name에 따라서 order by 정렬하고 두 번째 매개 변수에는 id, 세 번째 매개 변수에는 name을 바인딩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똑같은 패턴으로 이번에는 로케이션 서브 로케이션 이렇게 3개의 드롭다운 리스트 서브 로케이션은 서브 로케이션 네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도 서브 로케이션 네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3개의 항목을 바인딩 시켜주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뷰 페이지에 가서 드롭다운 리스트 3개를 바인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퍼티스, 두 번째 로케이션스,
세 번째 서브 로케이션 이렇게 바인딩 위치 잡아놓고 셀렉트 태그 헬퍼를 사용해서 셀렉트 태그 헬퍼에 ASP-아이템을 사용해서 뭐를 넘겨져 온 뷰백 개체의 프로퍼티 아이디 이름을 여기다가 바인딩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태그 헬퍼 형태대로 표현이 되지 않네요. 일단은 수작업으로 태그 헬퍼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아이템즈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셀렉트 옵션 태그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셀렉트 리스트 데모 이름으로 경로를 요청하고 실행하니까 실행이 되지 않네요. 그러면 program.cs 파일에 와서 맵 컨트롤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부분을 맵 컨트롤러 라우트 형태대로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실행. 처음에 제가 MVC를 기본으로 만들지 않고 레이저 페이지스를 먼저 기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다시 가서 새로 고침. 자, 그러면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의 프로퍼티는 현재 5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나 본데요. 예, 잘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절차로 얘네들 2개도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C, V 이번에는 로케이션 아이디 뷰백 개체로 3개의 드롭다운 리스트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거를 기본 값으로 이렇게 바인딩하고 실행. 컨트롤 F5 새로 고침. 자, 그러면 프로퍼티 5개 정도, 로케이션 5개 정도, 서브 로케이션 2개 정도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서브 로케이션 2개, 테스트, 서브 로케이션 말고 프로퍼티스에 가서 테스트 하나 더 입력하고 로케이션 2개, 서브 로케이션에서 4개 정도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다시 드롭다운 리스트에 와보면 6개, 5개, 4개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만큼 드롭다운 리스트로 출력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라기보다는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다 바인딩 시켜주는 기능을 이렇게 셀렉트 옵션 태그를 만들어내는 셀렉트 태그 헬퍼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스, 로케이션스, 서브 로케이션스가
모두 다 출력되는 형태에서 기본값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첫 번째 드롭다운 리스트에 체인지 이벤트를 사용해서 빌딩 1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빌딩 1에 해당되는 로케이션만 출력되게 해주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케이션 중에서도 특정한 로케이션에 해당되는 서브 로케이션만 출력되게 이렇게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뷰 페이지로 가서 jQuery라든가 앵귤러, 리액트, 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AJAX를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 기술을 사용해 주어도 됩니다.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강의는 jQuery라든가 앵귤러, 리액트, 뷰가 다 있는데요. 현재 예제는 jQuery를 사용해서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jQuery CDN을 검색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최신 버전의 jQuery CDN을 검색해서 밑에다가 넣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스크립트 블록을 만들어 놓고 얘와 얘에 대한 체인지 이벤트를 잡아서 얘 선택했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얘, 여기서 선택했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얘를 바인딩 시켜주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 블록에다가 $document.ready 메서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펑션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다가 얘네들에 대한 체인지 이벤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러면 아이디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이 값을 그대로 주도록 하죠. 나중에 폼을 넘길 때는 네임 속성도 주면 되겠죠. 그러면 페이지 로드할 때 이벤트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 아이디부터 샵 프로퍼티 아이디 드롭다운 리스트에 대해서 체인지 이벤트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펑션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프로퍼티 아이디를 변경할 때마다 웹 API를 호출해서 해당 프로퍼티 아이디에 해당되는 로케이션만 출력되게 해보자라는 거죠. $get JSON 펑션을 사용해서 웹 API 경로는 /API/ locations의 /properties에다가 프로퍼티의 번호가 1번이면 1번 이런 식으로 웹 API 경로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환하는 데이터를 펑션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로 데이터로 받아주도록 하죠. 엔터. 일단은 아이템은 empty로 두고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에서 프로퍼티스를 로케이션 셀렉트 옵션 태그를 empty로 초기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샵 로케이션 아이디를 empty로 클리어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ach 펑션을 사용해서 데이터가 있는 만큼 반복해서 펑션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로 반복시켜서 드롭다운 리스트에 항목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덱스 값 받고 로케이션으로 값을 하나 받아서 아이템스 변수에다가 플러스 이퀄을 사용해서 셀렉트 옵션 태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밸류는 큰 따옴표 더하기 큰 따옴표 여기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location.id 값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더하기 큰 따옴표 location.name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each 메서드가 끝나면 로케이션 아이디를 다시 채워주도록 하죠. HTML 펑션을 사용해서 아이템들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일단은 1번만 보도록 할게요. 1번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API/location/property 1번을 요청해 보니까 테스트 2개, 프로퍼티 아이디에 해당되는 게 5번과 6번 2개가 있네요. 그러면 1번에 해당되는 거 2개를 잘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부분을 여기서 선택한 값으로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대신에 더하기 달러 샵 프로퍼티 아이디의 밸류로 대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현재 뷰 페이지 실행. 컨트롤 F5로 새로 고침. 빌딩 1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빌딩 1에 해당되는 게 현재 1번이거든요. 얘가 잠깐 보면 우클릭해서 요소 검사에 잠깐 들어가 보면 빌딩 1이 1번이에요. 1번에 해당되는 게 좀 전에 테스트 2개였었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2번 2개, 3번 없네요. 얘도 없고 1번 2개, 2번 2개 정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이거의 체인지 이벤트에 따라서 이거가 드롭다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자, 이만큼 코드를 change 펑션을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로케이션에 따른
서브 로케이션 출력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케이션 아이디에 서브 로케이션의 로케이션스를 로케이션 아이디로 변경. 그런 다음에 서브 로케이션 아이디 empty 채우기. 아이디와 네임으로 채우자. 이렇게요. 실행. 컨트롤 F5 새로 고침 1번 테스트 2번 표현이 되지 않네요. 여기 아이디가 누락됐네요. 저장하고 다시 실행하고 컨트롤 F5로 새로 고침 위치 1과 2 자리에만 있는 것 같은데요. undefined로 출력이 되네요. 잠깐 보면 API/서브 로케이션의 로케이션에 몇 번 로케이션 1번에 해당되는 게 2개인데요. 서브 로케이션 네임이죠. 다시 실행. 제 강의는 일단은 시행착오법을 많이 거칩니다. 컨트롤 F5 1번 2개 2번 하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몇 개 데이터를 더 넣어놨습니다. 컨트롤 F5로 실행. 일단은 호텔 1을 넣어놨습니다. 호텔 1 클릭. 그러면 호텔 1에다가 위치를 2개를 넣어놨습니다. 호텔 1에 위치 1,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호텔 1에 위치 2를 출력해보면 그거에 해당되는 서브 2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이면 1에 2개 이런 식으로 호텔 2로 바꿔주면 2의 로케이션은 만들어 놓지 않았네요. 다시 호텔 1 이렇게 앞에서 지정한 것에 해당되는 값만 출력되게 해주고자 한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퍼티에 따른 로케이션 출력, 로케이션에 따른 서브 로케이션 출력 시켜주는 예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단은 전체 레코드가 다 출력이 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앞에서부터 선택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코드는 기본 MVC 기능으로 기본 바인딩 한 다음에 jQuery 인클루드 시키고 jQuery에 페이지 로드 할 때 체인지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인딩 시켜주는 코드를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제목을 잡아보면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스, 로케이션스, 서브 로케이션스 3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를 만들었었던 프로젝트를 제가 비주얼 아카데미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요. 현재 프로젝트에서 생성되는 테이블들을 따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appsettings.json 파일에 가서 프로퍼티스로 게시했던 내용을 로케이션스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에 다른 창에 패키지 매니저 콘솔을 열고 Add Migration Update Database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3개의 기본 테이블에 포함해서 인증 관련된 테이블까지 만들어집니다. 어디에?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 같은 경우는 로케이션스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든 곳에 3개의 테이블이 기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나중에 재사용하기 위해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에 우클릭해서 추가 새 프로젝트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검색하고 뭐뭐뭐닷 데이터베이스 또는 뭐뭐뭐닷 SQL 서버 생성 자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테이블들을 여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임포트 데이터베이스 셀렉트 커넥션 브라우저 탭에서 MS SQL 로컬 DB 선택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로케이션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연습했을 때는 프로퍼티스로 연습하다가 지금 로케이션스로 바꿔서 새롭게 데이터베이스 게시했고 그거를 다시 땡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스코프 개체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한 10개 정도의 테이블을 가져올 겁니다. 마침 마이그레이션 히스토리부터 프로퍼티, 로케이션, 서브 로케이션까지 10개의 11개의 테이블 스크립트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비주얼 아카데미 프로젝트 관련된 모든 테이블은 여기에 다 스크립트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얘를 게시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appsettings.json 파일에다가 기록해 놓고 요청하면 됩니다.
어쨌든 제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의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쓴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거는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는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 관련된 프로퍼티스, 로케이션스, 서브 로케이션 관련된 기능들을 모두 닷넷노트 프로젝트, 제 강의 메인 소스인 닷넷노트 프로젝트로 옮겨왔습니다. 간단한 내용만 보면 로케이션, 프로퍼티, 서브 로케이션 관련된 모델 클래스를 캐스케이딩 폴더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테이블들을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의 캐스케이딩 폴더에다가 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리스트 데모라든가 3개 액츠 폴더에다 만들었던 것을 역시 캐스케이딩 폴더에다가 정리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AS.NET Core 레이저 페이지스를 사용한 스캐폴딩 기능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DB 컨텍스트 업데이트 했고요. 셀렉트 리스트 데모 컨트롤러와 웹 API 관련된 컨트롤러도 그대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레이저 페이지스는 액츠 폴더에서 캐스케이딩 폴더로 옮겨왔고요. 나머지 웹 API 경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퍼티 로케이션, 서브 로케이션 관련된 모든 기능을 닷넷노트 프로젝트로 옮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재 소스, 제가 앞서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강의 메인 소스인 닷넷노트 프로젝트, 닷넷노트 솔루션에다가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 관련된 3가지 모델 클래스와 테이블, 그리고 각각의 CRUD 코드, 그리고 최종적으로 캐스케이딩 드롭다운 리스트에 대한 테스트 페이지까지 닷넷노트 솔루션에 옮겨놓고 여기서부터 소스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